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철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주제는 3D 프린팅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D 프린팅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3D 프린팅의 개요라고 해서요. 이 3D 프린팅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IT 기술이에요. 왜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3D 프린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3D 프린팅은 전통적인 2D 프린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런 3D 프린팅이 현재 어디까지 기술이 진보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쭉, 그리고 3D 프린팅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토픽이 3D 프린팅이기는 합니다만, 요게 이제 최종 완성까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드웨어로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3D 프린터를 장만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 내용은 3D 프린팅이라는 주제가 붙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3D 프린팅 자체를 실습한다기보다는 3D 프린팅으로 찍을 수 있는 3D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D 모델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려면 또 그 모델링을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적절한 소프트웨어로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실습할 소프트웨어는 팅커캐드라고 하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팅커캐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이나 아니면 어도비 포토샵처럼 PC에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소프트웨어 중에 배우진 않았지만 그 파워포인트 할 때 프레지라고 하는 툴 잠깐 배웠잖아요. 이 프레지라는 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죠. 이 프레지는 웹사이트에서 그 웹에 접속해 가지고 그냥 웹사이트 내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 SaaS라고 표현했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였죠. 이 팅커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면 3D 모델링을 모두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팅커캐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팅커캐드의 기능들 쭉 한번 배워볼 거고요. 실습 도전 과제로는 물론 이제 그 전에 간단한 모양들 한번 연습을 쭉 해보시겠지만,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 만들어 볼 주제는 열쇠고리 만들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머그컵 만들기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제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3D 프린팅이 3D 모델링이 어떤 건지 개념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실습도 해보신 다음에 또 도전 과제도 제가 하나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리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D 프린팅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됐어요? 18세기에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증기기관 혁명이 이제는 전기기관, 내연기관으로 진화가 되면서 19세기, 20세기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건 언제 옵니까? 20세기 후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소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기술이 막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도하는 그런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혁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이제 우리가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AI를 둘러싼
또 다양한 또 관련 기술들이 있습니다.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3D 프린팅도 들어갑니다. 3D 프린팅 기술,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서로 엮여가지고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모두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거예요. 그 중에 3D 프린팅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과거에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실은 특히 이제 물리적인 제품들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화된 그런 제품들을 맞춤 생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예, 어떤 제조 능력의 한계 이런 걸로 인해서 3D 프린팅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딱 그 필요한 그 모양대로 출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조업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3D 프린팅은 결국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종이 프린터에 찍던 그런 이렇게 종이상에만 보이던 그런 내용들이 만질 수 있는 물체로 찍혀지는 것이 3D 프린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이라는 게 그럼 대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중요한 것이냐? 제가 짧고 굵게 잘 설명할 수 있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그 동영상에 자막을 달아봤는데요.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3D 프린팅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3D printing is taking over the world, but how does it actually work? Well, it's quite similar to a normal printer, but then a little different. First, you don't put in an ink cartridge, but instead connect a spool of special printing material like plastic, rubber, or even metal. And you don't print boring text documents, but real-life models of what you've just made on your computer screen. Simply awesome. Right now, you can buy a 3D printer yourself and make complex 3D models with modeling software. But if you're not really a wizard with all that technical stuff, you can buy personalized 3D models online, like fancy toys, bracelets, or phone cases. Then send it to a 3D print shop nearby, choose a material, and pick up your own unique item. Sweet. In the medical world, they're developing 3D printers with special biological material. They're working on printing heart valves, ears, bones, skin, and even printed a small human kidney that can live for 3 months. It's just amazing. And hold on to your seats. They're developing a 3D printer that can print in space and are planning to print a moon base. A moon base! But, still, the coolest thing you can print with a 3D printer is another 3D printer. Booyah!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죠?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쿨한 거는 또 다른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주 재밌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달이나 화성 같은 데 기지를 이제 구축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으로 3D 프린터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3D 프린팅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서 보신 것과 같이 3D 프린터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3차원 형상의 물체를 인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2D 프린터는 잉크를 끼워 넣으면 혹은 토너를 끼워 넣으면 가로, 세로 이렇게만 있는 종이에다가 출력물을 인쇄하게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3D 프린터는 가로,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입체감이 있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물체를 인쇄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은 층으로 이렇게 바닥부터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적층 방법으로 프린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마치 그 우리 2D 프린터에서 잉크나 카트리지를 넣어서 출력을 하듯이 3D 프린터에도 뭔가 적절한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예, PLA나 ABS 소재의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꼭 그것만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점점 재료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금속이 되기도 하고요. 종이로 이렇게 찍어 올리기도 하고 고무, 콘크리트, 심지어는 먹을 수 있는 식품까지도 재료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현재 3D 프린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 1, 2, 3, 4, 5, 6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없는 건 어떤 걸까요? 자, 1번 피규어나 각종 장난감, 2번 사람의 뼈나 눈, 귀 같은 인체 조직. 근데 아까 힌트가 막 나왔어요. 그죠? 아까 뭐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신장도 만들 수 있다고 나왔는데, 자, 3번 초콜릿이나 피자와 같은 음식. 여기 또 앞에서 살짝 힌트가 있었는데, 4번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5번 건축물, 집이나 다리 같은 것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까? 6번 움직이는 자동차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이 중에 3D 프린터로 만들 수 없는 거는 어떤 걸까요? 퀴즈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강의 노트 다 나눠드렸는데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이 6가지 중에 3D 프린터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없더라 이겁니다. 피규어나 각종 장난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 내려받아서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런 모양의 각종 피규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뼈, 귀, 눈, 인체 조직 이런 것들 지금 3D 프린터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뼈가 어디 이렇게 그 빠진 분들 요 모양에 딱 맞춰서 뼈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인쇄해서 많이 쓰고요. 지금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분야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인체 조직이 이빨이에요. 이빨, 임플란트. 여러분 조금 새로 생긴 좋은 임플란트 하는 치과에 가보시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게 모형을 3D로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 그 임플란트 해야 되는 이빨을 그거 이제 맞춤형 제작해 가지고 끼워 넣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음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팅의 재료가 점점 다각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초콜릿 이렇게 맞춤형 초콜릿 찍어서 하는 피자도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그런 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요. 옷과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사제동행 세미나 수업을 열고 있는데 그 사제동행 세미나에서 테드 동영상을 하나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 연사가 3D 프린터를 소개하는데 3D 프린터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입고 와서 강연을 하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옷도 3D 프린터로 찍을 수 있고요. 액세서리는 당연히 쉬운 일이죠. 실제로 이제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땡기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의 3D 모델러들의 깃헙 같은 사이트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디자인한 3D 모델들을 다 올려서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거기 가보면 스마트폰 케이스나 이런 모양의 뭐 스마트폰 이렇게 채우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가능하냐? 여기 조그맣게 기사 보이세요? 하루 만에 집 열채 출력 뭐 이런 거. 중국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집을 찍어내는 겁니다. 프린터로 컨테이너 찍듯이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과 다리는 실제로 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그런 사례들이고요. 미국에는 3D 프린터로 맞춤형 자동차를 생산해 주는 업체까지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이나 뭐 그런 출력 구동 이런 계층까지도 전부 다 찍어내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모양만 겉의 모양을 이제 자기만의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 그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찍고 안에 이제 부품들은 실제 이제 메카닉한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3D 프린팅이 지금 뭐 다양한 분야의 다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말씀 쭉 드렸는데요. 자, 3D 프린팅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그 이제 단계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 프린팅을 할 어떤 그 모양, 모델 이걸 이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2D로 뭔가 문서를 인쇄하거나 사진을 인쇄하려고 하려면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나 MS 워드 같은 걸로 일단 문서를 디자인을 해야지 그걸 인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3D 프린터로 어떤 형태를 가진 물체를 만들려면, 물체를 찍으려면 그 물체의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3D 모델링 파일을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과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걸 배우겠다? 예, 팅커캐드라고 하는 툴을 이따가 배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멋지게 하시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도요, 여러분, 그 어떤 공통된 양식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JPG라든가 뭐 PNG라든가 뭐 BMP라든가 이런 그 어떤 양식이 있잖아요. 공통된 규약의 양식.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되게 다양한데, 다양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모델링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찍으려면 서로 이제 표준화된 어떤 형태의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출력 가능한 파일 양식 중에 STL 파일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3D 프린팅 전용 파일 포맷인 STL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이제 하면 이제 프린팅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STL 파일이 바로 또 3D 프린터에서 바로 인식이 돼서 찍히는 게 아니고, 이 3D 프린터는 G코드라는 거를 인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 STL 파일을 다시 뭘로 또 변환을 해야 되냐? G코드라는 걸로 이제 변환을 하고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큐라라고 하는 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슬라이서나 메이크웨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써보니까 큐라를 제일 많이 써요. 혹은 이 큐라에 기반해서 3D 프린터 제조 회사가 G코드를 생성하는, STL을 올리면 G코드를 생성해서 그 3D 프린터에 쏴주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G코드가 생성이 되면 이 G코드는 위치, 각도, 세팅값 이런 거 이제 다 조정을 해서 G코드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G코드에 기반해서 비로소 3D 프린터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좀 비싸고 좋은 모델은 컴퓨터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휙 전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USB에다가 요 G코드를 담으면 그거를 이제 USB로 이렇게 3D 프린터에 직접 꼽으면 그것도 인식해서 출력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끝인가? 이러는데 3D 프린팅의 결과물이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완벽하게 부드럽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주 품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면 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프린터는, 종이 프린터는 칼라 프린터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3D 프린터는 내가 이제 칼라 기능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최신의 그런 기술들이 이제 뭐 개발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3D 프린터는 내가 꼽은 필라멘트의 그 색깔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 필라멘트를 꼽으면 파란색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검은색 필라멘트를 꼽으면 검은색으로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단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색깔을 입혀야 되는 경우에는 흰색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겉에 이제 표면에 거칠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포로 갈아요. 예, 사포로 이렇게 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은 사후에 스프레이로 칠하는 거며, 예, 이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도색 같은 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완벽한 그런 이제 모양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그래서 3D 프린팅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쭉 거쳐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단계까지만 진행을 할 거냐? 2단계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3D 프린팅 모델, 3D 모델링 파일을 만들고 이거를 STL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수업을 제가 여기에 넣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경영정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경영정보학은 대표적인 융복합 학문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코딩도 할 줄 알고 경영적인 지식도 이해하고, 예, 여러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부 출신 중에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말이 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뭐 평가를 받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막 고도화되고 발전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생각하는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과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이 의지만 있고 실력만 있으면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상 속의 제품을 금세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알아두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아이디어나 신상품을 과거에는 그냥 상상 속으로만 설득하고 뭐 가상의 스케치 정도 그려서 설득을 해도 충분히 설득이 됐지만, 이제는 진짜로 눈에 볼 수 있고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을 가져가야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가 있게 되고 내 직장 상사를 더 잘 설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D 프린팅과 3D 모델링에 대한 여러분들 기초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그 교수 연구실에, 개인 연구실에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 이런 이제 지식을 익히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디 공모전을 나갔는데, 아니면 혹시 무슨 어떤 뭐 대회가 있거나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3D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찍을 데가 없어요, 마땅히. 예. 그런다 그러면 어딜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예,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3D 프린터가 거의 놀고 있어요, 늘 항상. 뭐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그 기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고 또 필요한 용도가 있으시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3D 프린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한 기본적인 3D 프린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금부터 배워보겠는데요. 그 툴로서 우리 팅커캐드라고 하는 툴 예고한 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커캐드는 스펠링이 tinkercad.com이에요. 예, tinkercad.com이죠. 이 스펠링이 자신이 없으시면 그 검색창에, 구글 검색창에 팅커캐드 혹은 팅커캐드 한글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제일 첫 번째 창에 뜨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같이 한번 해보기 전에 요 밑에 제가 중요한 빨간색 하나 글씨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여전히 익스플로러들 많이 쓰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 사이트가 요 안에서 막 3D 모델이 막 움직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조금 지원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구글 크롬을 제일 많이 추천을 했어요. 구글 크롬 많이 추천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그런 웹 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이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는데 제가 엣지 최신 버전 깔아봤거든요.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엣지 최신 버전이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구글 크롬에 적용된 기본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크롬이랑 엣지랑 차이가 없어요, 거의. 예, 오히려 구글 크롬보다 엣지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크롬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참에 엣지를 설치해서 엣지를 쓰셔도 되고, 엣지를 새로 깔면 크롬에 있는 기본 정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싹 알아서 빼올 수 있게끔 또 해줘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크로미움 엔진을 쓰고 있고, 그래서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제가 테스트는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국산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인 네이버에서 웨일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또 쓸만합니다. 웨일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웨일 역시 크로미움 엔진 기반의 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 크롬을 쓰는 거랑 엣지를 쓰는 거랑 웨이를 쓰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어떤 세부적인 거의 기능의 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 엔진이 똑같다. 그래서 그 셋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무방하게 팅커캐드를 잘 원활히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구동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트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셋 중에 제일 무난한 구글 크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 여기 이제 사이트 주소 치게 돼 있는데 www. 네, 팅커캐드라 그랬죠. tinkercad.com 이렇게 입력하시면 팅커캐드 사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침 잘 됐어요. 제가 이거 주의사항으로 이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작 화면이 저는 아예 로그인 된 채로 나오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팅커캐드 사이트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제 사진 같이 생긴 제 얼굴 쪽 요거 클릭하면 안현철 나오잖아요. 여기서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로그아웃을 누르지 않으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거 꺼요. 다시 켜요. 그 다음에 다시 팅커캐드 쳐볼게요. tinkercad.com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아까 그 로그인 창이 로그아웃을 제가 살짝 눌렀나 보네요. 아까 그 로그아웃 버튼을 정식으로 누르지 않으면 팅커캐드는 계속 로그인된 채로 저를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회원 가입도 안 했으니까 일단 지금 가입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입을 거쳐서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용 PC일 경우에 이걸 내가 혼자 쓰는 PC면은 관계없죠. 뭐 사실은 계속 자동 로그인이 돼 있으면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죠. 그때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공용 PC나 뭐 PC방 PC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쓰셨다. 팅커캐드를. 그런데 내가 까먹고 로그아웃 안 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남이 바로 들어와서 팅커캐드 들어갔을 때 내 계정이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반드시 사진 눌러서 꼭 하셔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오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맨 상단에 우측 상단에 있는 지금 가입 버튼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팅커링 시작이라는 버튼이 또 가운데 있습니다. 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똑같은 페이지로 연결돼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요. 학교에서 시작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등록된 학교나 이런 거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개인 사용자 자격으로 하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개인 계정 생성 요거를 요 대목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제 학교 계정으로 이메일 계정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 주소, 학교 이메일, 국민 ACKR 이메일 주소로 요거 이제 등록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별도로 쓰시는 메일, 특히 뭐 네이버 메일이나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요 이메일로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나는 구글 사용자라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싶다?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나는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많이 쓰고 맥 써서 애플로 로그인하고 싶다? 애플로 로그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시면 돼요. 이메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정은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사는지 뭐 누르면 되겠어요? 대한민국 누르면 되겠죠. 여기 쭉 가면 여기 국가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생년월일 여러분들 생월, 생일, 생년 하고 누르시면 되죠. 저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되는 데까지만 보여드리고 일단 넘어갈 건데 그러면 이제 주소 넣으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암호, 그리고 이제 이거 서비스 약간 동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정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누르시고 계정 작성을 누르시면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저는 이미 계정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쩌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혹은 계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고 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해외에서 발송돼서 번호 입력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 숫자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숫자 6자리인가요? 뭐 그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이 모두 되고 나면 자, 요런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물론 나중에 추가로 이제 넣은 거예요. 제 정보 맞춰서 이제 넣은 거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죠. 예, 아무것도 안 뜨는 상태가 되는 거기까지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그러면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계정 작성으로 왔는데 다시 팅커캐드.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계정이 사실은 팅커캐드의 계정은 아니고, 이 팅커캐드를 만드는 회사가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옛날부터 3D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예, 어도비만큼이나 유명한 3D 맥스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계정은 비단 팅커캐드에만 적용되는 계정은 아니고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그 이제 계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저는 예, 오토데스크의 이메일로 예, 로그인을 하겠다. 예, 제 주소 요거 맞죠? 예, 클릭. 예, 암호는 예, 제 건 이제 제 혼자 쓰는 컴퓨터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로그인 상태 유지하면 이제 유지도 쭉 되는 것 같고요. 자, 팅커캐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 선배님들 강의도 예전에 했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도 뭐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멋있죠? 아이언맨 이런 거. 예,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뭐 포드 자동차 이런 거 되게 멋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STL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가져오기 식으로 해서 가져온 건데, 그거 이제 어떻게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해서 가져오는지도 이따가 강의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팅커캐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워야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시느냐? 자, 새 디자인 작성. 예, 이 디자인 새로 만들 거니까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디자인 작성. 자, 예, 클릭. 짠,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키우는 차원에서 요 북마크는 제가 이제 지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예,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 그 팅커캐드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팅커캐드라고 하는 로고 아이디 있죠. 요거 클릭하면 아까 그 사이트로 처음에 보셨던 그 디자인들 쭉 있는 거기를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한 거 이제 저장하고 원래 그 아까 프로젝트들 쭉 떴던 창으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요 아이콘 클릭하시면 돼요. 그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펙타큘라 뭐 윌루프 비주얼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상한 이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팅커캐드가 임의로 부여해준 이름이에요. 예, 임의로 부여해준 이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이 이름이 우리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이름 변경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 변경하고 싶으면은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클릭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네, 해서 뭐 14주. 자, 이렇게 예. 딱 하면 이제 한글로도 다 입력이 됩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14주차라는 이름으로 요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화면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각종 도구나 명령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맨 앞에 있는 거는 복사하는 거, 예, 단축키 컨트롤 C라고 그러죠. 이건 뭐겠어요? 예, 붙여넣기입니다.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duplicate and repeat. 번역도 하다 말았네요. 예. 우리가 보통 요 두 개, 네모 두 개 있는 건 복사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duplicate and repeat은 복자
복제라고 부릅니다. 복제. 자, 복사와 복제 뭐가 다르지? 예, 그거는 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쓰레기통 같이 생긴 거는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컨트롤 Z 명령 취소하는 거. 요거는 취소한 거 다시 취소해서 복구하는 거. 컨트롤 Y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표시를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왜 우리 포토샵에 보면 레이어에 눈 모양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보여줄까, 보여주지 말까.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요겁니다. 표시하라는 거. 숨기는 거 없이 모두 표시해라 할 때 요 이제 아이콘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그룹화 할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룹화는 뭔지 알죠? 파워포인트 때 배웠잖아요. 여러 도형 개체들 하나로 뭉쳤다, 띄었다 하는 거. 그룹.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 요거는 그룹 해제. 따로따로 띄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정렬. 예. 가운데 정렬,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예, 정렬. 일렬로 맞출 때 도형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좌우 대칭할 때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져오기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3D 파일을 혹은 벡터 파일을 이쪽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 가져오기 쓰는 거고요. 내보내기는 예, 다운로드 해서 이거 3D 인쇄할 때 STL 파일로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다음에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은 제가 뭐 따로 누르지 않겠는데 아까 우리 그 3D 파일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여럿 있다고 했잖아요. 뭐 띵기버스나 이런데 그런데 계정 정보를 등록해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예,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각종 도구들과 여기 기본 쉐입 모양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더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첫 번째 1강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예, 2강, 3강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요 다음 2강에서 여러분들도 만나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